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지구계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간 그림 잠깐 보시죠. 지구계 하면 5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가 외권, 수권, 기권, 생물권, 지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별 것이 지권이거든요. 지구 내부의 구조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안쪽이 내핵이고, 그 다음에 외핵이고, 그 위에 멘틀, 그리고 지각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상태를 살펴보자면 지각 같은 경우는 고체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같은 경우는 고체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고체고요. 부피가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핵 같은 경우는 주로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핵은 고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과정에서는 S파, P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배우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가시면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 플러스 해가지고 이 내용을 얹어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어디부터 보냐면은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먼저 직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지각 내부 확인해가지고 땅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가 그지? 그래서 지각 내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추라는 방법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시추로 하게 되면 인간이 땅을 파봤자 얼마나 파겠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km까지 판 게 최고 기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400m나 되는 이 지구의 반지름을 어떻게 인간이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힘들고 간접적인 방법은 가능하죠. 화산 분출물. 화산이란 것은 밑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산 분출물 통해 가지고 내부 성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진파, S파, P파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가시면 배울 거고요. 어쨌든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센 녀석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각 같은 경우는요, 대륙 플러스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더 두껍냐고 물어봤을 때는요, 요거 여러분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일단 대륙 지각이 요만큼 되거든요. 요게 35km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게 해양 지각이라고 하는 거. 물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훨씬 더 두껍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돌 배울 건데요. 화성암, 퇴적암,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변성암 보이시죠? 크게 세 종류는 아닙니다. 그 중에 화성암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굳은 암석입니다. 마그마를 또 다른 말로 용암이라 불러주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 마그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녀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이 바깥으로 흐르는 녀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좀 바뀐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암 한자가 용자가 용해야 될 용자고요. 암이 돌 아닙니까? 그죠? 녹은 돌.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안쪽에서 식어서 된 돌이 심성암이고요. 바깥쪽에 흘러나와서 식은 돌이 화산암이라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화산암 종류하고 심성암 종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산암 종류 여기 위에, 심성암 종류 밑에. 심성암은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고요. 화산암은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습니다. 이거 알갱이 크기하고 암석 색깔에 따라 가지고 구분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갱이 크기로 따졌을 때는 여기 심성암 보이시죠? 심성암 밑에 있는 녀석들이 서서히 식기 때문에 알갱이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색깔펜으로 알갱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알갱이가 작습니다. 급격하게 식어버리거든요. 알갱이가 성장할 시간 안 주는 거야. 다음에 자, 암석 색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색깔이냐면요, 현무암 어둡죠, 그죠? 발령 어둡고요. 왼쪽이 어둡고요. 오른쪽이 밝습니다. 화강암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성암 내용은요, 알갱이 크기하고 암석 색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분류한지를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돌 4가지를 배웠지만 고등학교 가시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돌들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퇴적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에 위층의 무게로 다져지고 굳어진 암석이라 불러줍니다. 쌓이다 보니까 위에서 점점 압박하는 힘이 크겠죠, 그죠? 요 내용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알갱이 크기가 클수록 육지로부터 가까이, 알갱이가 작으면 육지로부터 멀리, 가벼우면 멀리 가고 무거우면 멀리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감, 사암, 실이 있는데 여감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 주로 자갈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사암 같은 경우는 거의 모래, 아주 부드러운 모래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쉘 같은 경우는 주로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감은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멀리 못 갔고, 쉘 같은 경우는 알갱이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갔다 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갱이 크기하고 육지로부터 거리하고 요 관계를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변성암. 요 하나 빼먹었다. 층리카는 녀석이 이때 등장합니다. 층리. 자, 퇴적암에 결이 생긴 암석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퇴적암. 자, 요 돌이 있는데 요 부분이 A인데 갑자기 이 퇴적암이요. 결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거든요. 뭔가 물이 갑자기 생겼거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환경이 똑같다면 돌을 봤을 때 끝까지 A층이 보여야 될 건데 갑자기 급하게 결이 달라진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쌓이는 내용물마저도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층리가 나온다면 무조건 갑자기 뭔가 환경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석이 퇴적암에서 발견되거든요, 여러분요. 퇴적암에서. 화석이 화성암에서 발견될 수 없잖아, 거지. 화성암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동물, 식물들이 죽어버리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하지만 퇴적암은 그게 아니죠, 그죠? 주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층리 요거 교과서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변성암 보겠습니다. 변성암.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결국 바뀐 녀석이죠. 원래 돌이 존재했었는데 이 뜨겁거나 아니면 압력이 거칠어가지고 압력이 세가지고 갑자기 성질이 변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 기존 암석이 있습니다. 변성암이 있고요. 일단은 화강암, 사암, 셰일, 석회암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녀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강암은요, 열이 점점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마암으로 변해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음에 사암 같은 경우는요, 열과 온도로 가했을 때 규암으로 바뀌고요. 쉐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쉐일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일단 열과 압력이 낮은 경우는 반대로 전판암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면 편암이 되었다가 편마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편마암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화강암이었거나 쉐일이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편마암이 요 두 카테고리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석회암은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대리암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돌이 대리암이거든요. 슈퍼밴드의 명곡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다고 하는 거. 자, 다음에 왼쪽 가겠습니다. 자, 암석의 순환이라 불러주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화성암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쌓이다 보니까 뭐 바람도 불고 물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햇빛도 쬐고 하다 보니까 잘게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물과 바람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이게 퇴적물 아닙니까? 그죠? 퇴적물이 점점 다져지고 굳어지면은 퇴적암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됐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퇴적암이 또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성암이 이제 녹아버리면 마그마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마그마가 다시 이제 돌고 도는 것이죠. 됐죠? 화성암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성암이 열과 압력 받으면 또 변성암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변성암이 또 바람과 뭔가 각종 환경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거든요. 또 퇴적물 돼요. 무슨 얘기냐? 암석은 돌고 돌 수 있다 하는 거. 퇴적암이 변성암 될 수 있죠, 그죠? 화성암이 결국은 변성암 될 수 있고, 그지?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이제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왼쪽. 자, 오랜만에 광물 들어보죠, 그죠?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각각의 작은 알맹이가 되겠습니다. 초코칩으로 따지면 그 초코를 말하죠, 그죠? 자, 화강암을 한번 확대해 보니까 자, 이런 알갱이가 있네요, 그죠? 자, 일단 조안광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하겠습니다. 조안광물은 이 암석에 박힌 주요 광물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인이야, 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석영이라는 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석이 있고 그 뒤를 순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 없고요. 주로 석영과 장석이 많다는 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녀석인지 확인하고 싶어.
석영인지 장석인지 휘석인지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색깔이 있겠죠. 그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다음에 좋은 색. 이거 실험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이상한 그 판때기에다가 이 금속을 이렇게 긁어보면 그 긁힌 색깔 나오거든요. 그 가루 색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색. 자, 이거 교과서 한번 펼쳐가지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굵기. 누가 더 굵은지. 대표적으로 여기 잠깐 보시죠. 석영하고 방해석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더 잘 끓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굵기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방해석이 굉장히 물러요. 석영이 단단하고. 자, 석영 가지고 방해석을 막 끓습니다. 끓으면 여기서 가루가 나오거든요. 자, 이때 방해석 가루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방해석이 약하다는 뜻이야. 약한 녀석이 가루를 발생시키고요. 단단한 녀석은요. 스크래치를 낼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루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른 녀석이 잘 끓인다 하는 거. 그러니까 멘탈 약하면 당연히 스크래치 많이 당하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됐지? 자, 다음에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풍화작용 같은 경우는 암석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흙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일단 기계적 풍화가 있고요.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 기계적 풍화는 뭐냐면 돌이 갈라진 틈 사이로 물과 얼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겨울 되면 얼겠죠. 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서 깨집니다. 깎이죠. 됐죠? 1번이 그런 형태고 2번 압력 감소에 따라 가지고 눌려진 암석이 팽창해서 박리가 일어납니다. 풍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 풍선을 압력을 가하면요 부피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누르고 있던 압력을 놔보십시오. 놔보시면 풍선이 점점 팽창하죠. 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을 대기압 그 이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이때 돌들이 아무리 고체지만 이 막 강물이 팽창한다고, 알갱이들이 팽창하다 보니까 돌이 팽창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 아니까, 그지? 고체가 팽창하니까 갈라진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뭔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풍화작용이에요. 다음에 돌에서 자란 식물로 인해서 돌이 갈라짐. 예, 맞습니다. 돌 안에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요 결국 이게 갈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화학적 풍화는 뭐냐면 암석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암석 표면이 산화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철이 산소 만나가지고 산화철이 된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철뿐만 아니고 암석을 구성하는 그 대부분 성분들이 산소랑 반응하면 이 성질이 변하거든요. 산화 뭐뭐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화학적 풍화입니다. 다음에 지하수가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석회암을 녹인다. 예, 지하동굴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종유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것도 화학적 풍화가 된다 하는 거. 5개가 다 풍화야.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나온 건데요. 토양 생성 과정 해가지고 이 층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단단한 암석이 이 바깥쪽 가장 위쪽에서 바람이라든지 물 이런 것 때문에 깎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 아니겠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암석이 깎이다 보니까 고운 가루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게 부서지다 보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생성합니다. 당연히 위쪽에 있을수록 가루가 더 가늘겠죠, 곱고, 그죠? 그래서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거든요. 위에서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 내리거든요. 내리면서 뿌리 쪽에 있는 흙들이 더 곱게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D가 되겠지. 이 그림만 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히 A가 넘버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층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식물 때문에 만들어진 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쌓인 순서가 1, 2, 3, 4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순서가 요거 때문에, 분홍색 때문에 순서가 바뀐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 베르너가 주장했고요. 판게아 뭔지 아시죠? 한 대륙. 처음에 대륙이 한 개 이제 그 상태야. 판게아에서 여러 가지 대륙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살펴봤을 때 4가지만 살피면 될 건데, 첫 번째는 산맥이 연결된 거.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네, 연결된 증거가 있다 하는 거. 두 번째는 화석 분포가 일치해요. 이 빨간색 부분, 네,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 하는 거. 세 번째는 해안선 일치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됐죠? 네 번째가 빙하의 흔적. 흰색 부분 보이시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르너가. 그런데 대륙 이동설이 초반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베르너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 좋다 이거야. 오케이, 모양 비슷하네. 그럼 누가 움직였어, 이 땅을? 그거 못 밝히면 너 이거 증명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베르너는 이걸 주장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이걸 밝혔죠. 팩트는 이겁니다. 멘틀이 움직였다. 당연히 멘틀 위에 그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멘틀이 움직였다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고, 따라서 판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대륙이 움직인다 하는 거. 요게 힘의 근원이죠. 멘틀이 움직인다 하는 거 되죠.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멘틀, 판, 대륙. 되지? 다음에 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판, 요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충부인데요. 여기 그림 나와 있죠. 멘틀 당연히 밑에 있을 것이고요. 판, 봐봐, 판이 뭔지. 여기 지각 있지, 지각.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보이나? 멘틀 상충부. 요 두 가지 합친 게 판이야. 대략 100k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마다 판의 이동 속도가 또는 방향이 각각 달라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판 경계에서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형성된다 하는 거. 예, 이 정도도 상식이고요. 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요 그림 있죠. 판 경계하고 화산대 지진대. 여기 검은색이 전부 판이거든요. 판인데 이 경계 부분에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엄청 많죠. 특히 불의 고리라 해가지고 화산 활동하고 지진 활동이 80%가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게 불의 고리라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부분 말이죠. 요 부분. 요 그림하고 여기 판 내용하고 같이 매칭 시켜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1학년 때 배웠을 건데요. 지진 세기는요, 규모하고 진도로 나타냅니다. 이 개념 다 까먹었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일단 규모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규모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요. 특징은 관측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제가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에서 땅이 흔들리거나 피해받는 정도를 말합니다.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가까우면 피해가 클 거고요. 어떤 지점에서 멀면 피해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관측 지역에서는 가까우면 높고 진도 값이 멀면 낮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실제로 있었던 2016년 사건인데요. 경주에서 9월 10일 날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규모라고 표현했잖아요. 규모. 서울 쪽이든 그 다음에 광주 쪽이든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들 5.8인 걸 알고 있어요. 관측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5.8로 일정합니다. 다만 진도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있으면 진도 값이 클 것이고요. 이런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진도 값이 작겠죠.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진도는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로마자가 1 아니면 2가 되겠지, 그지? 다음에 대체적으로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뭐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규모하고 진도의 요 개념 차이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구계를 거의 한 20분 정도로 제가 압축력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이 그 교과서 내용을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중학교 1학년 과학 여러 가지 힘, 탄성력, 중력, 그 다음에 뭐 마찰력, 부력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